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닐 엠스트롱.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버즈 올드린. 여기까지도 많은 사람이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에 함께 탑승했던 세 번째 우주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머뭇거립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콜린스였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표면에서 인류의 첫걸음을 내딛는 동안 콜린스는 사령선 콜럼비아에 홀로 남아 달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콜럼비아가 달의 뒷면으로 들어가는 약 48분 동안 콜린스는 지구와의 모든 교신이 끊긴 채 인류 가운데 가장 고립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담 이후 가장 외로운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콜린스 자신은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야만 동료 두 사람이 지구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앞에 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콜린스도 아닙니다. 콜린스보다 먼저 콜린스가 달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기억해야 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거스 그리섬, 에드워드 화이트, 로저 채피. 이 세 사람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2해 전 단 한 번도 지상을 떠나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우주선은 단 1m도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로켓에 불이 붙지도 엔진이 점화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면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삼았습니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데 성공하자 미국의 자존심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해 5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머큐리 계획, 제미니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아폴로 계획이 차례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스 그리섬은 이 우주 경쟁의 가장 앞줄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공군 출신의 베테랑 조종사였던 그는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프로젝트인 머큐리 계획 초기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 그는 미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제미니 계획에서도 사령관으로 활약하며 두 번이나 우주로 향한 나사 안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꼼꼼하고 신중한 조종사로 기억했습니다. 에드워드 화이트는 미국인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인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65년 제미니 4호 임무 중 그는 우주선 밖으로 나가 약 20분 동안 우주 공간을 유영했습니다. 지구를 배경으로 우주복 하나에 의지한 채 떠있던 그의 모습은 당시 미국 전역에 방송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이트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엄격한 자기관리와 강한 책임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로저 채피는 앞에 두 사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단 한 건도 우주로 나가보지 못한 신참 우주인이었습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나사에 합류한 채피는 이번 임무가 그의 생애 첫 우주 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매사에 진지한 젊은이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 비행을 위해 누구보다 오랜 시간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세 사람은 이 임무에 아폴로 1호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였습니다. 그들이 탈 우주선의 공식 개발 코드는 AS-204였습니다. 아폴로 사령선과 세턴 1B 로켓을 열합한 첫 유인 비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발사가 예정된 날짜는 1967년 2월 21일. 세 사람은 지구 궤도를 돌며 향후 달로 향할 아폴로 사령선의 성능을 시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훗날 이 비행이 아폴로 11호처럼 세상의 환호를 받으리라 세 사람 모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주선 자체에는 이미 크고 작은 결함이 숱하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배선에 문제가 있었고 냉각 장치는 자주 오작동했으며 통신 장비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리섬은 후연중 우주선 내부에 문제가 많다며 우려를 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이 타던 모형 우주선 앞에 레몬 하나를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도무지 못 믿었다는 조종사로서의 무언의 항의였습니다. 1967년 1월 27일 발사를 3주 남짓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날은 실제 발사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지상 리허설, 이른바 플러그아웃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로켓에는 연료가 채워지지 않았고 엔진도 점화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발사대에 우주선만 올려둔 채 발사 당일의 모든 전기 개통과 통신 절차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상에서 하는 훈련이었기에 당시 나사 내부에서는 이 테스트를 특별히 위험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세 사람은 평소처럼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섬이 사령관석에, 화이트가 그 옆에, 채피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주선 내부는 실제 우주 비행 환경과 똑같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순수한 산소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제 우주 공간에서는 이 방식이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머큐리 계획과 제미니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리허설은 예정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통신 장비에서 잡음이 계속되었고 그리섬은 관제센터를 향해 다른 건물과도 통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달까지 갈 수 있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카운트다운 시뮬레이션은 잠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우주선 안팎에서는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주선 내부 배선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훗날 조사 결과 그리섬의 좌석 왼쪽 아래 배선이 지나가는 구간에서 절연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틈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이 화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불꽃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우주선 내부는 순도 높은 고압 산소로 가득했고 좌석과 벽면 곳곳에는 나일론 소재의 벨크로와 각종 가연성 물질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위협적이지 않았을 작은 불꽃이 이 환경 안에서는 전혀 다른 힘을 가졌습니다. 오후 6시 31분 관제센터의 수신기에 다급한 외침이 들어왔습니다. 불이야. 우주선 안에서 불이 났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순수 산소로 가득 찬 밀폐 공간 안에서 불길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번져갔습니다. 평범한 화재라면 몇 분에 걸쳐 커질 불길이 이곳에서는 단 몇 초 만에 선실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해치였습니다. 아폴로 사령선의 출입구는 안쪽으로 여는 이중 구조였고 내부 압력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선실 내부 압력이 급격히 치솟자 해치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는 자신의 머리 위 뒤편에 있는 레칫 장치를 돌려 해치의 첫 번째 걸쇠를 풀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채 절반도 돌리기 전에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바깥에 있던 지상 기술자들이 필사적으로 해치를 향해 달려갔지만 손을 대기도 전에 사령선 외벽이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좁은 작업대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7명의 기술자가 그날 연기를 들이마시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해치를 열었을 때 불길이 치솟은 지 채 15초, 길게 잡아도 몇 분 안 되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화상이 아니라 질식이 사인이었습니다. 나사는 이날 세계 최초로 우주선 안에서 사람을 잃었습니다. 우주 공간이 아니라 발사되지도 않은 로켓 위 가장 안전해야 할 지상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벗겨진 전선 하나, 가연성 소재 하나, 고압의 순수 산소 하나, 각각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 보였던 요소들이 동시에 겹쳐지며 걷잡을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나사는 큰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건 달 착륙 계획을 서둘러 재개할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서 근본부터 되짚을 것인가? 나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규명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의회 산하에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주선의 배선 하나, 나사 하나, 스위치 하나까지 예외 없이 재점검하는 대규모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수만 쪽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나사는 우주선 설계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다시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해치였습니다. 안쪽으로 열리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기존 방식은 폐기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치는 바깥쪽으로 열리는 단일 동작 구조로 다시 설계되었고 비상 상황에서는 단 몇 초 안에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우주선 내부의 가연성 소재도 대대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나일론과 벨크로처럼 불에 취약했던 재료들은 대부분 난연성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우주복 역시 더 안전한 재질로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산소였습니다. 지상에서 진행하는 시험에 한해 고압의 순수 산소를 채우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질소와 산소를 섞은 혼합 기체를 사용하도록 절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해 보이는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들이 층층이 쌓여 이후 아폴로 계획 전체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과 공학이 다른 분야와 크게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가장 정직한 데이터로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사고를 낸 코드명 AS-204는 이후 공식적으로 아폴로 1호로 명명되었습니다. 우주로 날아오르지는 못했지만 인류를 달로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유인 임무로 역사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후 이어진 임무는 아폴로 4호로 명명되었고 아폴로 2호와 3호라는 이름은 끝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의 공백은 실수가 아니라 세 사람의 희생을 달로 가는 여정의 맨 앞자리에 새겨넣기 위한 나사의 결정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은 달의 고요의 바다에 무사히 내려앉았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공의 발밑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수천 개의 수정사항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폴로 1호의 참사가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은 그 문제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 모두의 자산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지식이 됩니다. 암스트롱의 첫 발자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발사되지 못한 우주선 한 대가 남긴 기록 위에서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아래 가는 길을 지킨 사람은 암스트롱과 올드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령선에 홀로 남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마이클 콜린스가 있었고 그보다 앞서 지상에서 목숨을 잃은 세 사람, 그리썸과 화이트와 채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도착한 이름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첫 번째 사람에게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고 다음 사람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 그들의 이름 위에서도 역사는 함께 나아갑니다. 우주로 날아오르지 못한 세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 옆에 작은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1월이면 유족과 동료들이 그 앞에 모여 조용히 헌화합니다. 화려한 환호도 카메라 플래시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자리야말로 우주를 향한 인류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정직하게 증언하는 장소입니다. 달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의 이름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가능하도록 잿더미 위에서 설계도를 다시 그린 사람들, 실패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들의 이름은 쉽게 잊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우리는 오늘 그 질문을 다시 던지며 달에는 가지 못했지만 인류를 달까지 데려다준 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Gus Grissom, Edward White, Roger Chappie,